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저랑 만난 여러분들 제1과목 발달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 이제 상담 이론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거예요. 그래서 발달심리 제1과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달심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발달심리의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발달심리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달심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그래서 연구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심리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해서 이론적인 면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각 학자들이 언급하는 발달 이론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이죠. 발달심리 기초. 자, 발달심리. 그럼 발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발달. 우리가 발달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달한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의 발달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간략하게 한번 묶어봤거든요. 그래서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길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내부 변화를 우리가 발달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커프카라든가 헐록이라든가 바이너의 얘기를 잠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달하는 것은 양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이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프카 얘기를 먼저 보면 발달은 유기체 양적 증대, 그 다음에 기능이 유기화되고 정밀화되는, 무엇이 구조가 정밀화되는 것을 발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적 증이라는 뭐예요? 우리가 요즘 어른이 될수록 좋아하지 않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키가 크는 거 양적 증대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 수가 늘어난다든가 양적 증대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유기화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발달하죠. 잘 걷지 못해다 뒤집는다 진짜 이것도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가눌 수 있다라든가 혼자 앉아 있다든가 걷게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능이 유기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다루다 구조적으로 세보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아이들이 발달할 때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잡게 하듯 손가락을 조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거칠고 어색한 행동에서 점차 세련된 행동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구조의 정밀화라고 이제 커프칸이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발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록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발달의 순서가 있고 전후 맥락, 어떤 패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교육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는 유기체의 분화와 중심화를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발달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변화를 발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적 변화, 질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결돼서 또 중요한 개념 있죠. 우리가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은 뭐고 성숙은 뭐냐, 학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제5과목으로 학습 이론을 배우는데 학습은 무엇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성장이 있고요. 참 성숙했구나 하는 성숙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 부분은 학습이란 무엇이냐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학습과 교육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세 가지를 구분하면 성장이란 뭐예요? 아까 이제 발달이라는 것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랬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은 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성장이에요. 키가 큰다든가 몸무게가 늘어난다든가 양적인 측면이죠. 그렇지만 성숙은 이제 내가 유기체가 이 내부에서 이루는 어떤 생화학적 변화, 신경생리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라는 건 뒤에 갔을 때 경험이나 연습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경험, 연습을 필요로 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학습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에서는 나중에 학습이랄 때 다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성장이라는 거, 성숙이라는 거, 학습이라는 용어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를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하다라는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가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뭐가 중요해요? 자격증 합격에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발달의 주요 원리, 맥코넬의 발달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달의 원리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것이 중요한 거죠. 발달의 원리. 자, 발달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맥코넬의 발달의 원리를 보게 되면 순서성부터 해서 이온곤란성까지 총 7가지 발달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달의 순서가 있다.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 앞서서 이제 발달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허록도 얘기해서 발달이라는 것은 일정한 순서가 있고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앉지 못하고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발달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는 근데 순서가 어떻게 하냐? 이제 뭐 당연히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유기체의 발달에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하는 거예요. 하부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달하고 밑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연필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했어요. 아직 다 이렇게 세분화되지 못했어요. 아주 정교해지지 못했어요. 중심에서 어디로? 말초로 발달하는 거예요. 아주 정교화되려면 일단 중심에서부터 말초적, 그러니까 유기체의 내부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말초적 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에서, 이것도 아까 연필 잡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전체 운동에서 부분 운동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정교화되겠죠. 이렇게 해서 발달의 순서가 있다. 이 순서는 뒤바뀌지 않는다. 발달의 순서성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하는 것은 발달의 분화 통합성이라는 거예요. 분화 통합성이란 뭐냐? 발달은 전체적인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기관, 여기서부터 아주 기능적이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제가 연필 하나 잡는 거 설명, 여기에 모든 게 설명했어요. 아주 전체적인 거에서 분화가 아직 안 돼. 손가락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분적, 기능적으로 이제 분화가 되고 이것이 다시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화 통합성이에요. 그래서 발달은 미분화된 과정에서, 아직 분화되지 않았어요. 미분화되는 과정에서 분화되죠. 그리고 그 분화된 것들이 다시 통합을 이루는 것, 통합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밥을 먹는 거, 요즘 아이들 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 너무 섭취가 강해서 영양 섭취가 과잉돼서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항상 발달할 때 이걸 발달에 인제서 원리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되지 못해 기초가 되지 않은 그 후에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 엄마들이 속상하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할 때 뭐 이 밥을 먹으면서 TV를 본다. TV 시청하면은 어른들은 밥을 먹으면서 TV 시청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잘 씹어요. 근데 아이들이 TV에 몰입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는 기능, 먹는 기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분화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후에 비로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발달하게 되면 보면서 먹으면서 딴짓도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발달의 분화 통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할 거 이쪽으로 쓸게요. 세 번째 설명할 것은 발달의 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달의 주기성. 주기성이라는 것은 뭐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주기가 있다. 이 속도는 일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윗니, 아랫니 어느 것부터 나와요? 아랫니부터 나오죠. 아랫니부터 나오고 윗니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두 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예, 이런 것처럼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발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 불규칙성이죠. 발달이 규칙적이지 않다.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 속도가 일정하다면은 규칙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발달의 동요성, 율동성이라고 돼요. 리듬 있게, 그렇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발달의 주기성, 그 다음에 발달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달은 갑자기 팍 비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점차를 보이지 않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전 발달 단계가 이후 발달에 대해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앉지 못하면 걷지 못한다라고 했죠.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영양 섭취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 기초가 나중에 극복하기 힘들다기 때문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전 발달 단계가 이후 발달 단계에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항상 연결을 가지고 발달한다. 역시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연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발달의 상호작용성이에요. 발달의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좀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숙과 학습이란 용어를 갖다가 규정을 해봤어요. 성숙이라는 건 유기체 내부에서 신경생리학적 변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적인 변화, 신경적인 변화, 생화학적 변화를 성숙이라고 얘기했어요.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난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달은 이런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은 생물학적 성장이라고 있어요. 생물학적 성장 결과고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 이거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의 개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6번째 발달의 개별성. 개별성이라는 것은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차 있지. 여러 가지 발달 개인차 있어요. 그런데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달의 개별성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신체 발달은 빠른데 정신적인 발달이 느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걷는 거 빨리 걸었지만은 이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발달의 개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는 것이 예언 곤란성이죠. 발달의 예언 곤란성이라는 것은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성이 있다고 있어요. 상부에서 하부로. 그쵸? 중심에서 말초로.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전체에서 부분을 발달해.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하는 순서라든가, 뭐, 개구리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나오는, 이거는 예측 가능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성장함에 따라 다양하게,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만, 발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장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달로 이 예측이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발달의 예언 곤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발달의 원래 메코넬의 발달의 원래 순서성, 분화통합성, 그 다음에 주기성, 연속성, 상호작용성, 개별성, 예언 곤란성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할 때 발달의 주요 기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발달의 주요 기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발달의 주요 기제, 설명하는 용어 정리에 다 이 시간 이제 발달의 주요 기제. 발달에서 이제 나타난 주요 기제가 뭐냐? 적기성이라는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이제 학자들이 설명할 때 발달에서 어느 시기가 있다라고 크리티컬 피리어드,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 적합한 시기가 있다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적기성입니다. 적기성. 그래서 이제 모든 발달에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맞는 과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에게 맞는 발달 과업인 것은 아닌 것도 이렇게 따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발달의 적기성 때문에 설명이 이제 가능하고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발달은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 맞는 과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비거스티 발달 과업 단계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제 이런 것들 적기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 발달은 결정적 시기, 적합한 시기,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다라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이제 거기 볼트체가 좀 로렌츠의 새끼 오리 연구 있어요. 로렌츠의 오리 연구, 새끼 오리야, 그쵸? 새끼 오리 연구 있는데요. 이 로렌츠의 새끼 오리 연구가 이제 그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를 설명할 때 꼭 나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디귿번에 있는 새끼 오리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새끼 오리는 누구를 갖다가 엄마라고 알아요? 태어나서 부화돼 있죠.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움직이는 물체,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로렌츠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면 오리가 엄마를 인식하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격 발달 이론, 뭐에서는 성격 이론에서 프로이트 이론, 우리 정신분석적으로 굉장히 우리 시험에 중요한 기본이 되는 프로이트 이론에서 보면은 각각 이론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제 구강기, 프로이드가 이제 성격 발달 단계 나중에 할 거예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 다음에 생식기 혹은 성기기, 이렇게 성격 발달 단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근기라는 거예요. 45세면 다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 등이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발달 과정에서 결정적 시기, 인간 발달을 이루는 결정적 시기는 생애 후기보다는 생애 초기, 인생 초기다. 그래서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적기성을 이제 지시할 때, 적기성을 설명할 때 꼭 나타나는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주역에 적기가 있다,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다,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거 했으면은 두 번째는 기초성, 초기성이에요. 앞서서 이제 발달의 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발달의 원리에서 얘기했는데 앞에 발달, 후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기초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아동이 지금 적기성 할 때 얘기할 때 프로이트도 45세면 다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예요? 어린 시절 인생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린 시절 유아기의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비판받는 것은 딱 그때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가는 걸 고려하지 않은 것이 비판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어린 시절 유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 여러 가지 인지 발달, 여러 가지의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초기 경험, 유아기의 경험이 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브룸은 이제 그 난자와 정자만 수태에서 4세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죠. 만 4세 이를 때 지능의 약 50%가 다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살 되면 거의 80%가 지능이 완성이 되고 그 후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조금 보완된다라고 하는 것이 브룸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니까 인생 초기에 8살 때쯤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능이 80%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로의 접촉 위한 실험은요, 이제 할로가 이제 애착 실험하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 원숭이가 얼마만큼 어미 원숭이한테 애착을 갖느냐, 이 실험을 한 건데, 발달 초기에 이제 이걸 통해서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한테 어떻게 애착을 보이냐, 뭐 헝겊을 싼 원숭이, 철사를 막 한 원숭이에서 이제 좀 잔인하게 실험을 해요. 애증이 아니지, 애착을 실험하는데, 사랑을 실험하는데 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할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와 유아 관계, 어린 시절 때 신체적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 그 접촉을 통한 모성 보호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접촉 위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많이 사랑을 받았어야지만 나중에 사회적 관계, 사람한테 사랑을 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요거 벗어나서 하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할로의 접촉 위한 실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에서 그걸 배워요. 뭐냐면 교류 분석 상담 이런 거 있어요. 상담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인간은 게임을 한단 말이죠. 왜 게임을 하냐면 스트로크. 이거 상담 이론에서 할 거예요. 어떤 상담? 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언급될 수 있으면 계속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럴 때 스트로크, 어루만짐이라는 거예요. 교류분석에서 인간은 게임을 하는데 왜 게임하냐? 어루만짐을 받고 싶어서 게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는 이 어루만짐이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많이 어루만짐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 어린 시절 신체
신체적 접촉을 위한 어루만짐, 스킨십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언어 발달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언어로 잘했어, 착해, 뭐 이렇게 굿보이, 굿걸 이런 걸로 이제 어루만짐을 받고 싶지만은 일단 이제 기초성, 우리가 신체 접촉으로 해서 어루만짐, 그러니까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굉장히 후기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하는 두 가지 그 학자들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부름의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할로의 접촉 위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신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발달이 중요하다. 지적 발달도 중요하다. 자, 기초가 튼튼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누적된다는 것이 발달의 누적성이 되겠죠. 누적성.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 잘못되면 그 다음 단계는 더욱 잘못되고 그 다음 단계는 더더욱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발달의 빈이죠. 그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부익부. 그 부자인 사람 더 부자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도 학습이 부진했어요. 뭐 어떻게 보충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학습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마태 효과를 잠깐 언급해 놨어요. 마태 효과. 그러니까 선행 지식이 풍부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교 생활에서 기존에 이제 청소년 상담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이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되는 부익부예요. 그쵸? 부익부 하실 거죠? 근데 이제 선행 지식이 부족하다면은 채우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발달이 뒤에 영향을 주는데 잘못된 것이 더더욱 이제 그 안 좋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잘된 것은 더 강력하게 잘되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발달의 누적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이제 가역성. 가역성이라는 뭐예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떡 두 개 합쳤으면 그 전에 하나 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역성이죠. 그러니까 전 단계의 잘못. 그러니까 잘했거나 잘못된 것이 후 단계의 잘잘못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이제 근데 후 단계의 잘잘못이 전 단계를 고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신체적인 발달이 잘 되지 못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았다든가 신체 발달이 잘 되지 못했으면 나중에 보충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에 안 좋았던 것이 성인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인기 잘한 것이 어린 시절을 복구하기는 힘들다는 거. 안타깝죠?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곡차곡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역성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발달 결핍을 나중에 보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의 영양실조, 초기의 문화실조. 자, 발달은 우리가 신체적인 뿐만 지적 발달인데 문화적인 경험이 초기에 부족한 걸 나중에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영양실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유아기 영양결핍으로 체력이 빈약할 경우에 청소년기의 영양 보충으로 체중은 보충될 수 있지만은 성장은 보충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의 불가소성입니다. 그 정도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에서 지금 발달 들어오면서 용어 정리한 거예요. 맥코넬이 말하는 발달의 원리 7가지 있었고요. 주요 기제에 대해 설명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발달에 관한 학설들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발달에 관한 학설을 보시게 되면요. 페이지에 생득설이냐 아니면 경험설이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이론들을 펼칠 때 발달에 관한 지능이든 뭐든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유전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발달에 관한 학설을 설명할 때도 역시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생득설, 유전적인 거 타고나느냐, 생득설이냐 아니면은 이 발달의 생득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생득설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환경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냐, 경험이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전과 환경, 생득과 경험, 유전과 환경적 경험에 의한 것이 상호작용의 결과이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 번째를 많이 지지하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학자들이 이제 각각 이론을 펼칩니다. 자, 생득설, 유전설이에요. 소질 맞는 설. 자, 좋은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 절대적 지지하고 싶은 이론이 되겠죠. 자, 사람은 태어날 때 생득적이고 환경 자극에 의한 변화는 2차적인 거라는 거죠.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이걸 대두를 하면은 교육 부정이에요. 교육학적으로. 태어날 때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좋은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생득적으로 다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제자 쇼펜하우어, 우리 철학자 있죠. 사람이란 소질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발전도 소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죠. 그거 쇼펜하우어도 그 소질이 중요한 거 때. 근데요, 두 번째 니은번에 롬브로스 얘기를 들으면 진짜 까무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성경이 많이 유행했지만 머리 두상도 성형시켜야 돼요. 롬브로스 얘기하면은 범죄자의 골상이 있다는, 골상하게, 로봇 딱 보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그 골상을 연구해서 있죠. 두상을 연구해서 범죄자의 두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으로 힘으로 얘는 이제 범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으로는 범죄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롬브로스예요. 이렇게 만약에 안다면 이 사람이 의견을 절대로 지지한다면은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두상 만들기 여념이 없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멘델. 당연히 이제 우리가 유전, 그쵸, 하는. 그래서 생물의 특징은 염색체, 유전 형질에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다이크도, 교육심리학자 손다이크도 이렇게 하고요. 쌍둥이를 연구했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여기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하지 못하더라 연구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리 좋은 그 집안이 있긴 하죠. 그치, 유전도 중요합니다. 머리 좋은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턴의 가계 연구를 했더니 가계에 따라 지능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수한 지능을 보이는 그 가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갤턴의 가계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젠센드도 역시 지능에 의해서 지능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능의 한 80%가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득적,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아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설, 교육 만능설이죠. 이제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된다, 그죠. 개인의 유전 형질은 발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발달의 원동력 후천적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 학자는 칸트, 역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철학자죠. 동물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어찌할지 모르지만 이거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지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교육을 필요로 한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케에서 성장, 성숙, 학습할 때 학습과 교육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학습은 동물들한테도 학습이란 표현을 써요. 모든 유기체한테 학습이란 표현을 써요. 경험이나 연습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학습이라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동물들한테 교육이란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제 사람이란 교육을 필요로 한 유일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교육적 산물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건 교육적인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습설, 환경 만능설, 교육 만능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소도요. 루소 이제 아주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자연으로 뭐 풀이나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거죠. 인간이 자연, 사물, 세 가지로부터 이제 교육이 된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정말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로부터, 그 다음에 인간으로부터 교육된다라죠. 그것이 이제 아주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교육시켜야겠다는 루소의 얘기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우리에게 교육을 다오. 그러면 반세기 이내에 유럽인의 성격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유럽인의 성격조차 개조시킬 수 있다라고 아주 교육 만능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왓슨은 이제 아주 고전적 행동주의 심리학자입니다.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는 게 행동주의자들, 특히 고전적인, 나에게 아이를 맡겨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키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에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12명의 아이를 맡기면 어떤 아이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양육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왓슨이죠.
그 다음에 로쿰. 인간은 이제 백지장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기는 백지와 같아서 어떤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죠. 그래서 일색도의 발달은 전적으로 무엇의 결과이다? 교육의 결과이다. 학습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발달을 촉진한다라는 경험설이 있고요. 어떤 거를 지지하세요? 둘 다 지지하죠.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지지하고 싶어요.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생득적으로 낳고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소질이 있고요. 후천적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드월스 같은 상승설. 자,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능력은 근본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의 근본은 어떻게 유전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빈의 장이론, 우리 학습 이론에서 나올 거예요. 필드 시어리. 이제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하냐? 유기체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행동이 나타난다. 레빈의 장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학습 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주장한 피아제 인지발달을 보면은 유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이 어떻게 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그러니까 피아제 인지 발달이론은 각각의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인지 발달의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연령에 따라 맞는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생득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 환경에서 어떻게 조작해줘,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걸 통해서 인지가 발달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피아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이 서로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커프카의 체제설 보면은요, 발달이란 유전과 환경 사이에 발달하려는 자와 어떤 역동적인 관계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의 학설이 이제 중요한 것보다도 생득설, 경험설, 유전, 환경, 상호작용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학자들이 얘기한 걸 살짝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은 뒤에서 이제 학습 이론이라든가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올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달이라는 걸 어떻게 연구하냐, 발달 연구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생물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 이해론에서도 이제 청소년 이해할 때 환경적인 측면 하면서 브롬펜 브로너의 생태이론을 또 다룰 건데요. 생태이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학습이론에서 나타났던 피아제를 아주 대비되는 그 이론을 펼친 비고츠키, 옛날 구소련 러시아의 그 교육심리학자의 사회문화이론, 이 세 가지 이제 최근의 발달 연구 동향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행동생물학 보시면은, 다윈, 그쵸, 유전적인 거. 여기에 기초해서 로렌츠가 누구였죠? 새끼오리, 꽥꽥, 그쵸. 새끼오리가 어떻게 어미를 인식하느냐에 되는 거. 그래서 크리티컬, 발음 듣고 있네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애기 오리가 엄마를 인식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 설명하는, 로렌츠의, 그쵸. 그 이론. 로렌츠에서 이제 발달된 것이 행동생물학입니다. 자, 행동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개인이 환경의 영향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인간 발달의 그 원리가 개인이 환경의 영향에 반응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인간 발달의 다양한 그 방향을 통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도록 제공을 된 것이 행동생물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롬펜 브로너의 생태이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이제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생태이론.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생태이론, 행동생물학이란 보충이론이에요. 생태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생태 환경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뭐 그 가정생활 질이라든가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간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생태이론인데, 그러니까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브롬펜 브로너. 브롬펜 브로너의 생태이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환경적인 장,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미시, 중간, 외, 거시. 미시 체계가 있고요. 중간 체계,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요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청소년 이해론에서도 설명이 되지만은 여기서 이런 연구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간략해 보시면은 미시체계 직접 아동들한테 직접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정, 유치원, 학교, 또래 집단, 놀이터 이렇게 예를 들어놨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접하는 환경,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그것이 미시체계입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이 상호관계하는 거죠.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 대표적으로. 가정과 또래와의 관계. 이것이 이제 무슨 체계? 중간 체계예요.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중간 체계고요. 외 체계라는 것은 뭐냐? 아동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아요. 직접 만나잖아요. 아빠가 다니는 회사를 직접 만나지 않죠. 회사의 정책과 직접 만나진 않아요. 하지만은 아빠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월급,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어떻게 벌이를 하고 이런 것이 아동한테 어떻게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무슨 체계이다? 외체계예요. 그러니까 아동이 직접 접촉하진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무슨 체계이다? 외체계예요. 그래서 이웃, 부모, 직장, 정부, 기구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체계. 아동이 속해 있는 이 전체 체계.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든가 법이라든가 관습 이런 것 등이 거시체계입니다. 그래서 브롬펜브러너가 말하는 생태 이론에서는 생태 이론 아동의 발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미치는 환경의 생태학적 환경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가정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인 거, 가정생활의 질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여러 걸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 이제 교육심리학의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인데요. 비고츠키는 이제 아동 발달에 있어서 피아제는 이제 그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어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기 이러면서 이제 피아제 이제 경험에 의해서 발달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다음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는 경험이 환경이죠. 태어난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달을 설명하는 피아제인데 역시 이제 비고츠키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피아제는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그러니까는 생득적으로 태어난 발달 단계에 맞게끔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강조하는 것이 피아제입니다. 아동 발달에 있어서. 학습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비고츠키는 이거 발달 단계가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발달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비고츠키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비고츠키는 이 발달하는 데 있어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학자예요. 구성주의, 물론 피아제도 구성주의지만 구성주의 철학을 아주 강력하게 받은 비고츠키. 어떤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라든가 비고츠키를 수식하는 문화, 역사, 그러니까 맥락 이런 어떤 흐름, 맥락을 떨쳐놓고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비고츠키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문화 이론,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아동과 사회적 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비고츠키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GPD, John of Proximal Development, 이것은 뒤에서 다시 이제 학습을 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내용인데요. GPD 개념에 기초한 협력학습, 도제학습, 네,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의 토대를 맞추는데 구성주의라고 했죠. 피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 각 개인이 구축하는 인지의 틀에 초점을 맞췄다면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사회문화 속에서 어떻게 지식을 구축할 것이냐 초점을 맞출 이론인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우리가 어디서 하든지 알아야 될 겁니다. GPD, 근접 발달, John of Proximal Development. 자, 이거는 뭐 디벨롭먼트니까 NT. 자, 이거는 근접 발달대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피아제는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교육,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발달을 이끌 수 있다는데 비고츠키는 아이가 발달할 수 있느냐. 근접 발달대가 뭐냐? 지금 현재 수준이 있어요. 내가 발달한 현재 수준이 있고
잠재 수준, 발달 가능한 미래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수준. 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래 수준. 그것과의 차이를 갖다가 GPD, 현재 수준과의 미래 수준의 차이가 GP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과 조금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잠재 수준이 있는데, 피아제는 각각의 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이걸 넘어서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비고츠키는 지금 현재 수준에 어떻게 하냐, 조금의 도움, 협력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어떤 발판을 마련해서 도움을 주면 현재 수준을 미래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발달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조기 교육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비고츠키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달 연구의 최근 동향하면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서 학습 이론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비고츠키 이론. 하지만 이제 지금 여긴 발달 심리에 관해서 보는 거니까, 발달 심리 보면은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발달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발달 심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그래서 발달이라는 용어 정리. 그리고 이제 발달의 원리, 그 다음에 발달의 주요 기제, 다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를 통해 찾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 것은 그 후에 이제 후에 나올, 우리가 후에 이제 다른 학습과 관계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니까는 짚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발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발달 심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연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여기 이제 책에 이제 그 발달 심리에서 이렇게 다뤄놨냐. 제가 책을 편집할 때는 이유는 이렇게 편집한 건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합격. 뭐예요? 청소년 상담사 합격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출제를 이렇게 하겠다, 발달심에서 이런 부분을 내겠다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건데 그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첫 시간 만난 거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많이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하지만 용어에 해당하는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즐겁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